아쉬우십니까? 허경영 10년간 선거에 못 나옵니다. 지난 대선 때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요. 이 재판에서도 나는 허위를 말한 게 아니라고 강하게 주장했는데요. 뭘 내밀었고 왜 재판부는 믿지 않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 판결문 팩트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해가 주스터디 동정민의 겁니다. 선거 때만 되면 이 사람 안 나오나? 또 조금 하얘지기도 하죠.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은 있습니다.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 종교시설 하늘궁 대표, 공중부양과 축지법을 쓴다는 이분 2034년 4월까지 선거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나이가 본인 주장으로는 1950년생.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만 나이가 됐으니까 74세. 그죠? 74세. 근데 이제 2034년까지 하면 84세까지 선거를 못 치르는 거예요. 일단 50년생이라는 것도 일단 본인 주장입니다. 그러면 왜 선거권이 박탈됐느냐? 허위사실 유포 혐의 때문이에요. 허위사실 유포했다. 그래서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유죄를 받았는데 선거를 몇 번 나왔는지 아십니까? 허경영 씨가. 제일 처음 나온 선거가 1991년이더군요. 1991년. 그러니까 이때는 지방선거, 기초의원. 그 다음에 91년 3개월 뒤에 또 있었나 보네요. 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대선으로 가요. 네. 공화당. 이때부터 공화당이었군요. 그리고 2004년에 총선에 당을 만들어가지고 공화당이라는 당을 만들어서 1번 후보로 나왔다가 2007년 12월에 대선 나왔다가 지난 총선, 4년 전 총선 때 국가혁명배당금당, 요 발차기, 보이시죠? 발차기. 발로 차고 나왔다가 또 선거에 나왔다가, 국회의원, 그러니까 기초의원, 총선, 이제 대선, 지난 대선. 이때 지난 대선 때, 이 기억나십니까? 요 발언 때문인데. 나는 이병철 삼성 창업주의 양아들이고 박정희 대통령의 비선 정책 보좌역이었다. 뭐 들어보신 것 같죠? 왜냐면 한 번 얘기한 게 아니라 이런 얘기를 12번을 해요. 12번. 대표적으로 실제로 KBS에 대선 후보 방송연설을 합니다. 본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거기서 내가 이병철 회장에게 반도체 산업을 건의해서 삼성전자를 키우는 데 조언을 하고 그 이병철 회장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소개를 하면서 내가 박정희 대통령 정책 보좌역이 됐는데 새마을운동이 내 아이디어다. 이때도 사실은 뭐 믿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요거 혐의로 허위사실 유포죄로 이제 기소가 됐고 결과적으로는 다 허위 판결이 난 겁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근데 재판을 한 거예요, 재판. 그럼 허경영 씨가 근거를 냈을 거 아니에요, 재판에서. 내가 양아들이야. 내가 정책 보좌역이야. 뭐라 근거를 냈을까요? 그럼 재판부는 그 근거를 왜 믿지 않았을까요? 제가 판결문을 쫙 읽어봤습니다. 팩트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보신 분 중에 눈썰미가 좋으신 분은 눈치를 채셨을까요? 2007년까지 쭉 나오다가 2020년까지 선거가 안 나와요. 공백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이때부터 막 나옵니다. 이때 공백이 왜 있었느냐? 똑같아요. 요때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됐고 똑같이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13년 동안 선거를 못 치렀던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뭐였냐? 2007년 대선 때 무슨 허위사실을 공표했던 거냐? 비슷해요. 2007년 대선 때가 어떤 때냐면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됐을 때입니다. 그때 당시에 사실은 본선보다 더 치열한 한나라당 경선을 치렀죠. 박근혜, 이명박 두 사람이요. 그때 대선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본인이 내가 박정희 대통령의 정책 보좌역, 아까 본 거죠. 역임했을 당시에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와 결혼하기로 박정희 대통령과 약속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동생 박근영 씨가 또 나와서 뭐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니라고. 이거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병철 회장이 양자 박정희 대통령의 비선 참모였다. 아버지가 GS그룹 일가의 족하고 어머니는 효성그룹 회장 집안 사람이다. 또 뭐예요 이거? 나중에 합성으로 밝혀졌죠. 부시 대통령하고 이거 같이 찍었다는 사진. 이게 뭐예요? 다
허위로 나오면서 당시에 그래서 10년 동안 못 나오게 된 겁니다. 근데 왜 또 들고 나온 거예요? 또 이번 대선 때. 자, 그래서 법원 이제 재판이 열린 거죠. 삼성전자가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혀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허경영 씨는 뭐라고 했을까? 재판에서 나와서 맞는데요. 끝까지 우깁니다. 우깁니다. 이제 판결 나왔으니까 우긴다고 표현해도 될까요? 끝까지 자기 말이 맞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증거를 내야죠. 증거. 1번 14촌 숙모다. 누가? 이병철 회장의 둘째 누나가. 일단 14촌부터 좀 복잡해지죠, 여러분. 여러분 14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14촌이 이럴 때는 또 저희는 팩트만 전해드리니까요. 14촌이 어디까지 가면 14촌인지 이렇게 쫙 봤습니다. 자, 법적으로는요, 이 파란색이죠, 파란색. 8촌까지 친척으로 씁니다. 친족이라고. 8촌이면, 그러니까 3대.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이렇게 형제까지, 형제의 자식들까지. 이렇게 하면 8촌이 돼요, 8촌. 네. 8촌은 그래도 뭐 알죠. 알 수 있죠. 근데 14촌이 되려면, 증조, 고조, 현조 가기죠. 고조의 자식들 6대손까지 가면 12촌이 되네요. 12촌. 근데 14촌이니까 이 정도면 남이죠. 그죠? 근데 14촌 숙모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허경영 씨의 주장은 뭔가 그래도 그럴듯한 대목들이 있어요. 그냥 막 거짓말은 아니에요. 보니까. 일단 이병철 회장에게 누나가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둘째 누나가 있어요. 근데 허경영 씨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병철 회장의 이 둘째 누님이 자기 집안에 시집을 왔다는 거예요. 숙모로. 시집을 왔어요. 그래서 이병철 당시의 회장이 우리 옆집에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라고 했다고 자기랑 같이 산 건 아니에요. 나이 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병철 회장이 1910년생이고 그 다음에 아까 1950년생이라고 주장하니까 나이 차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옆집이라는 건 자기 집안의 옆집에 살았는데 거기서 학교를 다녔다는 거예요. 이병철 회장이. 그 학교가 경남 진주에 있는 지수보통학교라는 학교를 다녔고 거기에 1회 졸업생이고 이병철 회장이. 근데 본인이 그 똑같은 학교에 38회 졸업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돼서 내가 서울에 와서 19살 때 자기 초등학교 선배이자 집안 관계가 있는 이병철 회장 양아들로 들어갔던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증거로 뭘 내냐면 본인이 진주 지수보통학교에 다닌 학적 증명자료를 내요. 그럼 맞다는 얘기죠. 진주 지수보통학교에는 다녔던 거예요. 실제로 봤더니 이병철 회장도 이 지수보통학교에 다녔다는 내역이 있어요. 근데 그게 다죠. 일단 더 이상은 뭘 내놓지 못합니다. 사실은 같은 학교를 다녔는데 1회 38회 어마어마한 큰 갭이 있는데 자기는 이걸 갖고 자기 집안 사람이고 학교 후배니까 자기가 양아들이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 재판부가 이거 갖고 어떻게 이게 성립할 수 있냐 생각하는 거죠. 그랬더니 증인을 냅니다. 증인. 허경영 씨가 증인이 있습니다. 라고 증인이 나와요. 실제로 법정에서. 뭐라고 진술을 하냐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재벌기업 이제 회장들을 쫙 청와대로 불렀는데 그때 이병철 씨가 1910이라고 번호판이 있는 벤츠를 타고 왔다는 거예요. 1910이 이병철 회장이 아까 1910년생이라 그랬죠. 1910년생이라서 1910을 달고 쫙 왔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랑 같이 왔느냐? 허경영과 같이 왔는데 허경영 씨가 여기에 돈이 든 가방을 들고 딱 나타나더라. 청와대에. 근데 청와대 내부에서 내부 사람들이 이 허경영 씨를 이병철 회장의 양아들이라고 부르더라 라는 거를 증언을 합니다. 법원이. 이거 확인이 불가하다. 확인. 이거 어떻게 확인하냐. 이 말만 갖고 어떻게 양아들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이 증인이 누군가 봤더니 허경영 씨 선거를 도왔던 사람. 그리고 허경영 씨부터 돈을 받기 위해 유튜브 채널에 출연했던 사람. 그러니까 본인과 관련된 사람을 증인으로 내세워서 이거는 확인되지 않는 얘기를 한 것 같다라고 해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허경영 씨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말한 양자 관계는 양자는 부모님이 일찍 여여서 자기와 이렇게 관련 있는 사람을 아버지 어머니라고 많이 부른다. 그런 측면에서 그냥 양자다. 정말 길을 양 아들자에 그 길러준 사람이 아니고 그랬더니 법원에서 야 당신이 양자라고 했을 때 누가 이렇게 생각하냐. 모든 유권자들은 당신이 실제로 이병철의 양아들 그러니까 이병철 씨가 데려와서 기른 그 양아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주장은 말이 안 된다라고 해서 허위사실이다. 이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나는 박정희 대통령의 비선 정책 보좌역이었다. 이 발언은 조금 더 그럴듯해 보입니다. 자, 왜냐? 일단 법원에서 살펴봅니다. 일단 비선 정책 보좌역이라는 뭐가 있었느냐? 자리가 있었느냐? 봤더니 있었다는 거예요. 자, 진실과 화해를 위한 이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자료를 봤더니 1970년대 초반에 학교를 이렇게 학교나 학생들과 교수들을 이렇게 사찰하려는 비밀 요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보좌역 비슷한 비선이 있었다. 요까지는 된 거예요. 자, 두 번째. 봤더니 허경영이 2급 비밀을 취급하는 인가를 받았더라. 군 생활할 때. 자, 요까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따로는 비선, 보좌역. 그런데 결정적으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박정희 대통령이 허경영을 이 자리에 임명했다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비밀 인간이 있고 그 자리는 있어요. 근데 이게 허경영이었다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시킨. 그게 없는 거죠. 그때 무슨 논리를 들고 오냐면 좀 어떻게 보면 이상한 논리인데 병적 기록표를 내는데 여기에 학력이 허위로 적혀 있어요. 허경영 씨. 내가 이걸 왜 허위로 적었는지 아세요? 이 신분을 감추기 위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분을 감추기 위해 허위 병적 기록표가 작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아까 그럼 본인이 무슨 역할을 했냐? 새마을 운동을 자기가 아이디어를 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재판부가 69년부터 지금 허경영 씨는 69년부터 78년까지 10년간 이 비선 정책 보좌역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때 의전 일지를 쫙 봅니다. 대통령 의전 일지를. 안 나와요. 뭐가 안 나오느냐. 허경영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리고 이 새마을 운동이라는 건 어마어마하게 당시에 중요한 국가 프로젝트였잖아요. 근데 이렇게 중요한 국가 프로젝트를 제안한 사람인데 의전일지에도 안 나오고 새마을 운동 보고서에도 안 나오고 허경영이라는 이름은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믿을 수 없다. 기록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자, 거기다가 지금 보십시오. 허경영 씨의 학력을 낸 걸 보면 졸업증명서, 생활기록부, 학적부 다 제출하거든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1969년에 서울 협성고등공민학교, 야간중학교예요. 졸업하고 그 다음에 서울 협성상업전수학교, 상업고에 입학을 해요. 69년에. 그리고 2001년, 그리고는 이제 2001년에 고 검정고시 통과해서 방통대 가거든요. 2000년대에. 그러니까 뭐냐면 본인은 69년부터 지금 이걸 했다는 거잖아요. 비선정책 보좌요. 근데 69년은 보면 중졸이에요. 중졸. 고등학교 입학 때예요. 거기다가 지금 아까 본인이 1950년생이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69년이니까 19살부터 비선정책 보좌역을 했다?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다. 재판부는. 그랬더니 증인을 내보냅니다. 증인을 내보내는데 증언자가 이번에 더 많아요. 많이 허경영 씨가 아닙니다. 내 말이 맞습니다. 라고 이 증인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본인이 박정희 대통령 초대를 받아서 청와대에 갔었고 양복 차림에 젊은 남성을 보았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허경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뭐 더 없어요. 그게 다예요. 재판부가 봤더니 근데 당시 허경영 외에는 어떠한 사람도 청와대 복도에서 만난 적이 없다. 믿기 어렵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박정희 대통령 형의 외손자가 또 증인으로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초등학생 시절인 1971년경에 내가 한두 번 허경영을 봤습니다. 근데 90년대 들어서 허경영이 날 먼저 알아봤고 본인도 허경영 말을 듣다 보니까 71년경 경호 업무를 수행했던 사람이 허경영인 걸 알게 됐다. 이것도 재판부는 뭔가 신빙성이 없다는 거예요. 신빙성이 없다. 그리고 이게 신빙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본인은 정책 보좌역으로 새마을 운동을 제안했다는 건데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경호.
경호 업무를 수행했다. 이것도 맞지 않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또 내보냅니다. 뭐냐면 실제로 경호했던 사람. 청와대 경호관. 63년부터 75년까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70년인가 71년인가에 3-4번 정도 허경영이 청와대로 온 적이 있다. 비공식 정보원들 중 한 명이라고 본인은 생각을 했다. 하지만 대통령까지 만나고 간 건지는 난 모른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여기까지는 뭐예요? 허경영이 청와대에 출몰한 것 같다까지는 있는데 그 이상은 확인이 안 되는 거죠. 지금 확인해야 될 건 뭐예요? 계속 얘기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허경영 씨를 정책 보좌역으로 시켰냐 안 시켰냐. 그거 나는 정책 보좌역으로 했으니까 이게 지금 허위냐 아니냐를 가려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결국 이 내용만으로는 도저히 이걸 알 수가 없다. 허위로 보인다. 이렇게 판결한 겁니다. 제가 허경영 씨 이 아이템을 선택한 이유 이 두 가지입니다. 참 반성해야 될 대목이 많아요. 누가 일단 정치권이. 보십시오. 공약. 아이고 입이 아픕니다. 내 IQ는 430. UN 보부를 판문점으로 이전하겠다. 무슨 수로? 그죠? 중범죄자들을 몽골로 보내서 사막으로 보내겠다. 황사 예방 프로젝트. 국회의원 100명 월급 없애겠다. 대통령 월급 안 받겠다. 요 인기 좀 있었죠. 그죠? 나라에 도둑놈들이 너무 많다. 그다음에 국민 배당금을 월 150만 원씩 지급하겠다. 부자는 벌금을 더 많이 내게 하겠다. 결혼수당 1억 원을 주겠다. 사람들이 많이 해서 꽤 많이 찍잖아요. 우리 정치권들이 얼마나 못하면 이런 사람들의 이런 얘기에 넘어가서 표를 주겠습니까? 자, 또 하나. 법원이요. 과거에 같은 잘못 저지르고도 표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으로 똑같이 2007년 대선 때 얘기했다가 허위로 해놓고 똑같은 범죄로 선거를 혼택하게 하고 법정에서는 범행 부인하고 봤더니 앞으로 또 이럴 가능성이 높다. 결론이 뭐예요? 정치의 영역에서 피고인 허경영을 배제시킬 필요가 있다. 퇴출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진짜 이 민주주의에서 표를 찍는 건 상당히 신성한 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권리를 잘 행사할 수 있도록 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정치권들이 유권자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천에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평일 오후 7시엔 뉴스A, 주말 오후 3시엔 통행가 뉴스터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